그래서 심리학적으로 내가 피어나고 싶다면 넘어가야 되는 내 마음속에 어떤 허들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넘어갈 때 우리가 어떤 이론을 좀 붙잡으면, 어떠한 근거들을 좀 붙잡으면, 어떠한 인생의 원리들을 좀 미리 알고 있으면 우리가 눈앞에 와 있는 시험을 좀 더 할만하다라고 느낄 수 있을지, 자기 효능감이 올라갈 수 있을지, 그리고 그래서 궁극에 해낼 수 있을지. 어떻게 읽었으면 좋겠는지. 네, 좋아요. 제가 이제 논문을 계속 보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 보니 학부도 사실 논문을 쓰고 졸업하는 걸 요건으로 요구하는 학부였고요. 석사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박사도 그렇고요. 근데 지도 교수님도 호랑이 교수님이셔서 사실은 논문을 좀 많이 읽는 것을 요구받는 환경 가운데 있었어요. 제가 자발적으로 읽는 것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정말 많이 읽어야 되는 상황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진짜 많이 읽어야 된다면 좋아하는 걸 읽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무슨 리서치 인터레스트가 있지라고 하는 것을 좀 예민하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랬더니 제가 뭘 좀 좋아하는지를 봤더니 골, 목표에 대한 이론들을 정말 좋아하고요. 그래서 누구는 왜 목표를 달성하고, 누구는 왜 중간에 좌절하고, 누구는 왜 달성했음에도 또 더 나아가는가. 이제 이런 페이퍼들을 볼 때 매우 재밌어 한다는 걸 발견했고, 또 셀프 컨트롤, 다이어트랑도 연결되는 건데, 왜 우리는 절제하지 못하는가? 뭔가 과소비도 그렇고, 음식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욕망이라고 하는 것을 적절히 끊어줄 줄 알아야 되는 게 인간인데, 왜 그것을 끊어주지 못해서 우리는 그렇게 어려운 길을 가게 되는 것일까? 이걸 또 보는 논문들이 한바닥 있어요. 그래서 그 파트를 또 굉장히 재미있어 했었고, 요즘 좀 재밌어 하는 거는 인플루언싱. 어떻게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태동해서 커지는가. 또 이쪽 페이퍼들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그런 페이퍼들을 제가 너무 좋아했었다 보니, 그리고 또 있다. 초이스 모델.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선택을 다르게 하게 될까? 뭐 어떤 선택지가 주어지면 어떠한 경향성을 띠게 되는가? 뭐 이런 식의 페이퍼들을 쭉 보다 보니, 내가 참 공부 좋아하고 연구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많이 빠져 있는 것은 앞에 말씀드린 두 가지. 근데 그 두 가지가 사실은 인간의 심리와 많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멘탈, 마인드셋, 우리가 내 삶을 바라보는 관점과 태도,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컨스트럭으로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오코목다를 진행하면서 학생들하고 한 2년 가까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누군가는 가고 누군가는 못 가는데 보니까 마인드셋이더라고요. 제가 봤었던 그 수많은 논문들에서 이야기하는 내가 예를 들어서 친구보다 뒤처진다고 느낀다.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 프레임에 의해서 다 바뀌고요. 그리고 내가 어떤 새로운 도전을 해내야만 한다. 내가 이것을 그냥 해볼 만한 게임으로 보는가. 아니면 나를 평가하는 어려운 시험대로 보는가에 따라서 또 결과가 다 달라지고요. 모든 순간순간에 그래서 책이 나와야 된다면 사실은 실용서 제안이 더 많았어요. 그냥 컨텐츠 강의가 책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어차피 강의가 있는 거 저희가 다 써드리겠다. 뭐 이런 제안도 많았는데 아니요, 저는 그거보다 먼저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라고 출판사와 이야기를 나눴고 그 이야기를 나눈 내용이 무엇이 되었냐면 어떻게 보면 멘탈 서적이 된 거죠. 그래서 심리학적으로 내가 피어나고 싶다면 넘어가야 되는 내 마음속에 어떤 허들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넘어갈 때 우리가 어떤 이론을 좀 붙잡으면, 어떠한 근거들을 좀 붙잡으면, 어떠한 인생의 원리들을 좀 미리 알고 있으면 우리가 눈앞에 와 있는 시험을 좀 더 할만하다라고 느낄 수 있을지, 자기 효능감이 올라갈 수 있을지, 그리고 그래서 궁극에 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담아서 전달하고 싶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위로와 격려를 좀 많이 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패턴을 보니까 누가 밖에서 때리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자기를 자학하더라고요. 나는 못났어. 역시 나는 안 돼.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그렇지 뭐. 일로 가면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가두는 걸 정말 많이 보게 되다 보니 제발 좀 안 그랬으면 좋겠다. 그럴 때 누군가가 손을 좀 내밀어주면 그 손 붙잡고 나올 수 있는 게 동굴인데 그러면 이 책이 좀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책을 쓰고 싶어서 1년간 정성스럽게 집필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그런 역할을 해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어서 많이 뿌듯합니다. 벌써 마지막 질문. 진짜. 저는 사실 목표가
뭐 장기적인 목표, 중기적인 목표, 단기적인 목표 너무 중요한 건 누구보다 알죠. 그리고 그걸 안다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좀 아이러니할 수도 있는데요. 인생은 목표대로 가진 않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신앙의 뿌리를 두고 있는 답변일 수도 있는데요. 지향점은 있어요. 근데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역할을 계속 잘하고 싶어요. 돕는 이의 역할, 세상을 밝히는 역할, 그냥 이름대로 살고 싶어요. 은혜 가운데 빛나라. 근데 빛나라는 게요, 아빠가 지어주실 때 네가 빛나라가 아니었어요. 누군가의 발등 앞에 불빛을 놔줘라. 그거 계속 하고 싶고요. 근데 그거 하려고 하면요, 제가 계속 발전해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은 계속 변하고요. 제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성장하잖아요. 그분들께 여전히 성장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려고 하면 저도 함께 성장하고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누군가한테 계속 영향을 좀 주는 입장에서 살아가려고 한다면 저도 그분들과 함께 성장해야 될 텐데 그러려고 하면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겠구나. 이게 사실은 목표고요. 그게 힘들더라고요. 참 꾸준히 뭔가를 해낸다는 거가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제가 요즘 만나는 어르신들이 예를 들어 진호혜어 대표님 42년 하셨더라고요. 요즘 만나는 분들이 다 내가 시작한 일을 난 40년째 하고 있어. 이제 이런 분들을 자꾸 만나게 하시는 흐름을 요즘 좀 많이 감지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흐름을 하나님이 허락하실까라는 거를 저는 좀 생각해 보면 저한테 좀 힘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 오래 해야 된다. 짧게 할 일이 아니다. 갈 길이 멀다 얘야. 뭐 저한테 이루셨잖아요 라고 하셨지만 너 이룬 거 아직 없다. 정신 똑바로 차려라. 이제 시작이다. 라는 마음을 자꾸 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요즘 좀 단디무장하고 있는 거는 마라톤 이제 시작이구나. 지금까지 마라톤 뛸 수 있는 준비운동 시키신 거였구나. 오케이. 그럼 지금이 1년 차라고 생각하자. 지금 그런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이 마음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저희 지도 교수님 정말 존경하는데 저희 교수님이 제가 교수님을 한 15년 뵀거든요. 언제나 워크숍을 가면 자고 깨면 새벽 4시부터 어딘가 앉으셔서 논문을 보고 계세요. 탑저널에 있는 퍼블리케이션이 어마어마하게 많으시고 배출하신 훌륭한 제자들이 정말 기라성 같은 대한민국의 리더들이 많아지신 그런 스승님임에도 전혀 10년 전이나 15년 전이나 다름이 없으시거든요. 교수님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당신의 지도 교수님이 그러셨대요. 와이어 교수님이 그러셨대요. 근데 와이어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샤워를 하시면서 나오셔가지고는 내가 이렇게 연구를 하고 세상을 위해서 뭔가를 알아내려고 노력하는데 월급을 줘. 너무 행복하지 않니? 막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데 우리 교수님이 젊은 날에 진짜 멋있다. 이렇게 느끼셨대요. 그리고 와이어 교수님과 어느 날 대화를 하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매일 다시 태어나라. 매일 하루의 첫날인 것처럼 살아라. 근데 그 말씀을 평생 간직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그거를 약간 유산처럼 받아야겠다. 매일 다시 태어나자. 매일 첫날인 것처럼 살자. 그러면 나도 나이가 들어도 제가 존경하는 분들처럼 나이 들어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어떤 걸 이루고 싶으세요? 글쎄요. 이렇게 살다 보면 또 재밌는 것들이 많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으로 살려고 합니다. 혹시 끝으로 하고 싶은 말? 사실 제가 요즘 현장에서 많이 느끼는 거는요. 세상이 참 만만치 않게 보이는 미디어가 많아진 것 같아요. 실제일 수도 있겠지만 더 자극적이 되어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콘텐츠를 가르치고 있지만 사람들이 어떤 콘텐츠에 반응하느냐라고 했을 때에는 아무래도 정서적으로 편안하고 마음이 안정되는 콘텐츠보다는 공포소구가 조금 더 잘 먹히긴 해요. 예를 들어 이거 안 하면 당장 죽을 것 같다라든지 이거 안 하면 당신은 망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공포를 팍 넣어주면요. 사람들이 긴장을 하면서 이렇게 집중하게 되는 면이 있다 보니 모든 미디어가 공포 소재로 가득 차 있는 느낌? 범죄도 너무 많이 부각시키는 것 같고요. 그리고 경고의 메시지도 너무 많고요. 각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도 조회수라는 것에 혈안이 되어서 어떻게든 공포 소재를 사람들한테 더 많이 만들어내고 문제는 뭐다? 그걸 내가 몇 번이라도 클릭을 하면 알고리즘도 너 공포 소재 좋아하는구나 이러고 공포 소재를 선물처럼 더 많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점점 더 내가 여는 모든 미디어가 공포 영화로 바뀌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질식하기 딱 좋아요. 저는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깨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약간 전 군대를 안 갔다 왔지만 그런 거 한다 그러잖아요. 가스실에 넣고 그 뭐라 그러죠? 화생방 한다 그러죠? 이거 화생방이구나. 그런 인식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니야. 여기에서 나 지금 이게 세상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나와서 좀 맑은 공기도 쐬고 창문도 좀 열고 알고리즘 리셋도 좀 시키고 그리고 보는 컨텐츠도 선별 좀 하고 자꾸 무서운 거 누르지 말고 무서운 거 눌렀다면 긍정적인 거 누르고 그래서 알고리즘 좀 훈련 좀 시키고 그래서 나한테 오는 컨텐츠 자극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나한테 도달하는지를 오히려 너무 똑똑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보호하고 지켜내고 더 나아가서는 세상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는 사람들이 되려고 노력들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CEO 전후를 볼 정도면 인식이 깨어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고요. 말 그대로 리더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신다고 생각해요. 저는 흙탕물에 맑은 물 넣어주는 그 모습을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갈수록 물은 탁해질 거고요. 이거를 맑게 만드는 거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굉장히 힘을 합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만들어가시는 각자의 자리에서의 컨텐츠가 어떤 색깔을, 어떤 역할을, 어떤 빛깔을 내가 세상에 더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점검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